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갖고 나갔다 오는 바람에 밀린 영상이 있는데 이제 막 올리네요. 일단 순서는 부동산 관련 뉴스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고포스 특집 방송 한다고 예고까지 해놓고서 이제 못 올렸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전에 올리고 자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뉴스 저장해 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야 올리네. 계속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매경 이코노미 뉴스입니다. 2007년대 2022년 부동산 대세 하락장 오나 그러면서 대통령 집권기마다의 그 부동산 시세를 갖다 놨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를 정밀하게 제가 분석한 사람은 저만큼 분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로 분석을 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 보면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교수들도 헷갈리는 거야. 신모 교수님도 헷갈려. 볼게요. 왜, 어디가 헷갈린지. 자, 오늘 방송은 뉴스가 되게 길어요. 기사가. 그걸 다 읽고 나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기사를 여러 개로 잘랐어요. 제가 잘라갖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제 차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일단 2007년대 2022년 부동산 대세 하락장 오나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어요. 지난해 말 용인에 이제 갭 투자로 샀는데 최근에 집값이 하락폭이 커져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고민된다고 말했대요. 근데 웃기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기자가 뇌피셜이야. 생각해보세요. 지난해 말에 샀으면 지금 한 2달, 3달밖에 안 됐죠. 아니, 사자마자 3달 만에 판다고?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샀는데, 이제 빠지는 것 같으니까 판다. 이거 이해가 가. 아니, 3개월 만에, 산 다음에 3, 4개월 만에 파는 사람이 어딨어. 지난해 말에 샀다며. 2년 전 샀다. 이랬으면 이해가 가. 그러니까 기자가 이건 말을 만든 거야. 이거는 그냥 정다운 기자님.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아니라 현실감 있게 하려는데, 아이고, 작년 11월, 아유. 기침까지 나오네. 11월, 12월에 샀놓고 1월, 2월에 팔 걸 고민한다고? 그 한 2달 빠졌다고? 아유, 예를 들어도 참. 강남 것마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대요. 지금 이제 통계 데이터가 막 나오죠? 2007년 하락세로 돌아선 패턴이 재현되도 아닌가 관측도 나온대요. 잘 보세요. 여기서 2007년 하락세예요. 우리 부동산 상투는 2008년 9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08년 9월달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2007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2006년 말이 상투란 얘기예요. 그건 제 데이터랑 똑같아. 그리고 OECD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2008년 9월이라고 그러냐면, 노도강 금강구는요, 이 버블세븐 무너질 때 올랐죠, 오히려. 강남구 무너질 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고가는 2008년 9월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데는 2007년 1월이나 2006년 11월로 나오고, 또 어떤 데이터는 2008년 9월로 나와. 1년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근데 2007년이 맞아요. 제가 그 통계를 내보면.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뭐야? 이거는 이제 평당 아파트니까 이거는 신축이 들어서면서 계속 그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평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아파트 등락이랑 아파트 매매가 시세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평당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짜리 부셔가지고 신축 아주 거창하게 잡고 평당 4천만 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간 거지,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니죠. 두 시점에 종류가 다르니까. 500만 원짜리를 계속 놔뒀는데 계속 올라가고 2천만 원 됐다 그러면 이거 오른 거지. 근데 500만 원짜리를 부셔가지고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평당은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항상 구축 부셔갖고 신축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 분양가가 높아지고 평당가가 높아지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에서 아파트가 꺾였다고 보니까 11월에 샀는데 10월 11월에 샀으면 꼭지에 샀네 진짜. 근데 3개월 빠졌다고 지금 판다고? 말이 되는 소리지. 혹시 세종시라면은 1년 동안에 파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제 거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전수조사한 거.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다 빠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실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서울도 동부권, 서남권, 뭐 도심권 다 빠지고 있어요. 자, 기사 내용을 참조로 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갖고 왔고요. 요거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40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엄청 센 놈들, 대형 단지들,
그 동네에서 대표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9월 10월 달에 상투 치고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제게 더 정밀해요. 진짜로. 전수조사한 것보다.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 30세대 이런 것까지 다 합치거든 국토부는. 그리고 또 데이터가 늦어. 한 2달 늦어.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꺾였어요. 자, 이거는 그냥 사파식으로 제가 뉴스에 있어서 방송한 거예요. 자, 예를 들었어요. 잠실 리센치도 4억 넘게 떨어졌고요. 파크리오도 떨어졌고요. 은평구 응암동도 떨어졌고요. 양동, 목동, 신시가지도 떨어졌어요. 거래 절벽까지 나타나고 있대요.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자,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자, 잠실이 진짜 빠지나 안 빠지나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송파구죠. 송파구 파란색. 자,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상투치고 쭉 빠지는 거 보이세요? 파크리오 리센치 빠진 거 다 반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은평구 응암동 나왔죠. 은평구 볼까요? 은평구. 자, 이게 성동 중은이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를 4개를 합쳐갖고 30개 단지를 만든 거예요. 꺾이는 거 보이시죠? 꺾이죠?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도 나왔죠. 방금. 자, 검은 거 보이세요? 꺾이는 거 보이세요? 정확하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자, 여기 예를 다 들었습니다. 양천구, 응암동, 연평구, 잠실 다 예를 들었어요. 거래도 최소래요. 거래 주는 거 보실래요? 거래 지금 그동안의 최저치는요. 2008년 11월에 1163건이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기록을 깼어요.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에 지금 취합 중이지만 계속 3개월 연속 기록을 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사를 볼게요. 로또로 불리는 그 청약이나 이것도 흥행에 실패했다고 나온대요. 지방은 미달 청약 사태가 나타난대요. 주산연에서는 분양경기 실사지수 HSSI에 따르면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대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2007년에 통계를 갖고 왔어요. 이거 제게 아니고 매경 이코노미예요. 자, 보세요. 2007년에 1년 동안 마이너스 23% 빠졌어. 분명히 2008년이 아니에요. 2007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내가 볼 때는 KB나 부동산은 이렇게 안 빠졌어요. 찔끔 한 3% 4%밖에 안 빠졌어. 걔네들은 그 호가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많이 달라요. 분명히 23% 하락한 거 보이시죠? 집값 상승률. 올해는 얼마나 하락할까? 근데 벌써 하락이에요. 1월달 2월달 2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고 실거래가는. 그리고 항상 물가를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기사를 보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자, 여기 분양경기 미분양.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요 파란 게 미분양이거든요. 파란 게. 요 파란 게 미분양이에요. 60년 동안이에요. 1960년부터예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자, 입주가 많으면 미분양이 많이 생겨요.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그때 미분양이 막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최저치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최저치일 때 항상 부동산은 상투를 쳤어요. 자, 91년 5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상투일 때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지 살짝 지났을 때예요. 거의 바닥권 근처야. 맞죠? 그다음에 2006년 11월에 상투일 때, 버블7 상투일 때는요. 정확히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2008년 7월, 8월, 9월 달 이때 엘리트레파가 엄청 입주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기신호 지방에 입주했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렇죠. 자, 어쨌든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부동산 상투 친다는 게 2번의 사례에서 증명이 됐나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사상 최저치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올 여름이 최저치일 거야. 근데 지금은 1, 2월 달은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고덕이랑 헬리오 입주할 때 그때 입주 물량 폭발한 다음에 그때 이후로 최저치라고 지금. 그러면 지금 상투 치기 딱 좋은 날씨죠? 여기 김현미 대통령 옛날에 장관일 때 그냥 그림 넣는 거예요. 누구 넣어놓고 하다가 그냥. 왜냐면 대통령마다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거든. 그러면 올해도 또 대통령이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윤석열, 이재명 나오지도 않았을 때야. 그냥 봐주세요. 자,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딱 정확히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부동산 상투 치는 거예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세력들은 자기 거를 비싸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 왜? 희소같이.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내 아파트 사라 이거야. 지금 입주 물량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 아파트 사라 이거야. 나 다주택자인데 내가 한 10억 먹었는데 한 5천 깎아줄게. 내 거 사. 이런 데니까 지금. 그 다음 이번엔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냐 보니까 닮은 꼴 보니까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때도 그렇고 수요를 억제한 다음에 집 사지 마. 집은 리브하는 곳이지 바이하는 곳이 아니야. 사는 곳이야.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서 이제 공급 확대했죠. 공급 확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살났죠. 공급 확대하면은 그게 한 1, 2년, 2, 3년 걸리잖아요. 시차가. 청약 받고 막 이러려면. 꼭 입주할 때만이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청약할 때부터 이미 대기 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을 안 사고 청약을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만큼 매수자가 줄어드는 거죠. 팔려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한 1, 2년, 2, 3년 시차를 두고 부동산 하락이 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야. 3기 신도시 막 한 지가 한 2, 3년 됐죠? 근데 이제 와서 막 아파트 하락하잖아. 그리고 막 청약하는데 3기 신도시 막 예비 청약하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자, 보세요. 긁고 보세요.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5년 동안 56% 올랐대요. 자, 56% 올랐으면요, 연간으로 하면 5로 나눠야겠죠. 5년이니까. 5로 나누면 5일은 5일은 한 11% 올랐네. 그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요, 56개월, 그러니까 만 5년이 안 됐어. 60개월이 아직 안 돼서 한 4달 남았으니까 그래도 5로 나누자고. 자, 42%에 42%. 42%면 59, 이게 좀 늘려져서 59, 40, 한 9% 올랐네, 9%.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좀 덤으로 좀 더 쳐준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연율로 11%, 문재인 대통령 때 연율로 9%. 자, 됐죠? 자, 기억해 두세요. 이따 제 차트에 나와요, 그게. 실제 아파트 값도 상승했는데, 여기서 실제 아파트 값이란 거는 평당이에요, 평당. 평당은 매년 오르게 돼 있어. 왜? 신규 분양하고 하니까는 계속 신축들은 비싸게 입주를 하게 되니까, 분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평당 가격은 올라가지. 그쵸? 그리고 하여튼 수요만 억누르면 된다는 김현미 장관 오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김수현 그때는 뭐 한 정책수석 정도 했나? 뭐 했나? 민정비서관 맡으면서 그랬대요. 예고다 실패다. 김수현이 또 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와서 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해갖고 또 실패다.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차트 볼게요. 자, 요거는 표지에 있던 거. 이거는 아파트 등락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태적인, 그냥 어떤 순간순간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를 안 돼. 왜냐면 작년에도 올랐는데 예를 들어 올해 신규가 갑자기 신축이 딱 입주했어. 그럼 평당 가격이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느낄 때는 비싸다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게 아파트 값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상승은 했지만 평당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지수가 상승한 건 아니에요. 개념이 좀 달라. 자, 그 다음에 또 차트 볼게요. 자, 이게 대통령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예요. 거기다가 CPI를 반영을 했으니까 상승률이 약간은 낮아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예요. 8년 5개월 상승했어요. 8년 5개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8년 9개월 상승했어요. 거의 비슷하죠? 파동도 비슷해. 1, 2, 3, 4, 5.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 하고서 10월 달에 상승 치고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다니까. 천천히. 봤죠? 자, 이거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자, 1960년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재임 기간에 상승률을 구했더니 그 대신 퍼센트 Y예요. Y. 그러니까 연율이에요, 연율.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19년 했잖아요. 19년 했으면 19로 나눠야지. 연간 얼마씩 올랐냐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5로 나누면 안 되고 4로 나눠야죠. 그쵸? 그걸 제가 이거를 일수까지 취임일, 그러니까 퇴임일 빼기 취임일 하면은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연히 연율이 144%예요. 노미널이에요. 명목이에요. 물가지수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요, 19년 동안 매년 아파트 값이 3배씩 올랐어. 1억이 2억 8,400 된 거 아니에요. 184%란 얘기는 100%라면 더블이죠. 1억이 2억 된 거죠. 근데 180%라는 건 뭐예요? 1억이 2억 8천 된 거 아니에요. 1억이 플러스 1억 8천 된 거야. 그러면 2억 8천 된 거 아니에요. 매년 그랬다니까. 복리로 생각해 보세요. 몇만 프로에 몇만 프로, 몇천 프로야. 근데 문제는 물가도 더블 났다니까, 그때.
매년 물가가 50% 60%씩 올랐어요. 개발도상국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물가를 반영하고 이거는 명목이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제가 바꾼 거예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리얼 CPI로 나누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퍼센트와 연율로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역시 1등이야. 매년 24% 올랐대.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값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다시 2, 3등이 바뀌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2등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3등이야. 3등. 여기가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계산한 거랑 12.8% 14.2%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했기 때문에 엄청 더 센 거예요. 물가로 안 나눴으면 이거 훨씬 높아요. 이거 한 15% 될 거고 이거는 한 17% 18% 되겠네. 물가로 안 나눴으면. 자, 봤어요. 자, 다시 계속 기사 볼게요. 문재인 정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버블세븐 비슷하다 이거예요. LTV, DTI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정부 모두 다특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지구 해갖고 풍선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그랬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이거 버블세븐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이거 TV조선 기사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어느 보수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교한 게 여러 번 있어갖고 그때 제가 영상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기사를 계속 읽을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빈대에서 집사라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29번의 대책이 나왔다. 근데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30여 개 대책이 나왔다. 똑같다 이거예요. 못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06년에 수도권 2기 신도시 물량이 쏟아진 덕분에 2007년 그러니까 서울의 물량은 입주 물량이 없었어. 근데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전년 대비 보세요. 잘 보세요. 2007년도에 서울이 23% 빠졌대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근데 캡이나 심경원 교수는 아니래요. 이거 이코노미에서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아파트가 못 잡는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지금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이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말년에는 빠졌어요. 살짝 빠졌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5월 달까지니까 아직 3개월 남았죠. 지금 10월에 상투쳤으니까 11, 12, 1, 2, 3, 4, 5. 야, 노무현 대통령도 말년 7개월은 빠지네. 앞으로 계속 빠진다 그러면. 그쵸?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괜히 또 KB는 아직도 안 빠졌다. 그런 말 저한테 와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금리 인상 카드를 내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못 잡았대요.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리고 주택 공급도 넉넉하지 않대요. 그리고 신교원 교수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지혜 연구원도 금리 인상 효과 제한적일 것이다. 뻔한 사람 대다 놓고서 인터뷰하니까 이런 말밖에 안 하지. 자, 기사를 볼게요.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못 잡았던 거는 2004년도 이제 금리 여기 이거 우리나라 금리 올릴 때거든요. 기준금리 올릴 때거든요. 이때는요. 물가가 올라서 올린 게 아니라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따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요때 2017년에 두 번 올린 거 있죠. 이때도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서 우리가 따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린 거 있죠. 여기서 올린 거. 여기는 미국이 안 올렸죠. 안 올렸는데 왜 올렸어요? 물가 지수 때 물가가 폭등해갖고 그때 아파트가 폭락했다니까. 3년 동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왜 올렸어요? 미국이 올려서 올렸어요? 안 올렸죠? 우리가 먼저 올린 거야. 나중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니까. 왜 올렸어요? 물가 때문에 올렸잖아요. 이제 3%라면 올해 또. 그러니까 아파트가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원인도 같이 해야지 단순하게 이때 금리 올렸는데 아파트가 올랐다. 이때도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금리를 왜 올렸는지 해야 돼요. 물가 때문에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 값이 여지없이 폭락했어. 근데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이 금리 올려서 할 수 없이 뒤따라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가 올랐다. 계속 올랐다니까. 오르던 아파트값 계속 올랐어.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기자님들아. 아이 참. 단순한 데이터만 갖다 놓고. 자, 지금 노무현 정부 때가 이때예요. 이때 6년 동안 하락한 거예요.
이때 8년 5개월 상승하고 지금은 8년 9개월 상승하고 이제 3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91년이랑 똑같다는 게 계속하죠. 노무현 정부 때는요 버블세븐 폭발하면서 상승률이 폭등했다고 거래도 폭발하고, 근데 지금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갔죠. 그다음에 거래도 줄면서 올라갔죠. 91년대도 그랬다니까. 91년대에도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갔어.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어.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91년이랑 너무 똑같다. 개월수까지 똑같다. 패턴까지 똑같고. 자, 오랜만에 대통령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갖고, 부동산 관련 기사 나와갖고, 제가 좀 기사에다가 플러스 시키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1991년이랑 비슷한 게 있고, 그러니까 두 번의 상투, 즉 상승 1파와 상승 3파, 지금은 상승 5파거든요. 그게 상당히 두 개를 좀 섞어놓은 듯한 비슷한 모양이야. 기사 아주 적기에 잘 나왔네. 아파트 이제 큰 하락이 옵니다. 8년 동안 하락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거는요, 그 8년 동안 52% 하락이에요. 그것도 똘똘한 놈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준으로. 근데 안 똘똘한 거 있잖아요. 띨띨한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60% 70% 빠지는 것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허망하게 막 무슨 이상한 재료 갖다 붙인 것들 있잖아요. 뭐 GTX가 어쩌고니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심각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곳버스 빨리 찍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곳버스는 몇 명 보질 않으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여튼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우리 와이프 한 명이 보더라도 저는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